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 뭐 개념 체계인데 이렇게 뭐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 개념 체계인데 개념 체계가 있고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요새도 맨날 뭐 헌법재판소니 뭐 이렇게 많아. 이제 헌법처럼 이렇게 큰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 있으면 여기 헌법 같은 게 있고 밑에 법률이 있어요. 뭐 민법도 있을 거고 뭐 상법도 있을 거고 뭐 형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법이 얘기하는 게 다르다. 뭐냐면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념 체계라는 게 있고 밑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란 말은 뭐냐면 유형자산 기준서도 있고 재고자산, 무형자산 뭐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에서 말하는 자산의 개념과 재고자산에서 말하는 자산의 개념 다르면 안 될 거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자산이란 무엇인가부터 그게 바로 이 개념 체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법인세법, 소득세법, 뭐 부가세법, 그죠? 근데 그걸 통칭하는 건 이제 국세기본법,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느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체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근거가 되는 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개념 체계의 몇 가지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대전제, 여기 회계 공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도 공준이란 말을 배워요. 묻지 말란 말이에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바로 공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만 아시면 돼요. 여기 회계의 뭐 기본 가정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외워두시고 뜻이 뭔가만 보시면 돼요. 먼저 기업 실체의 가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회계 처리 대상인데 우리 회사 것만 넣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 말고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하고 회사는 무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일들을 우리 회사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뭐 어떤 행사하는 거를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 된다. 뭐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청산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회사가 영속기업 쭉 이어질 거란 전제하에서 장부를 왜냐하면 계속기업이 깨지면 회계 처리를 계속기업처럼 하면 안 되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이제 헬스클럽 운동하려고 헬스클럽에 갔어요. 근데 1년 회원권 싸잖아 이렇게. 그럼 1년 회원권 끊는데 여기가 2달 있다가 쉽게 말하면 폐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달 있다 정리하려고 하는 그 헬스클럽이 1년 회원권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럼 그게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회사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속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 회사가 쭉 이어질 거라는 전제하에서 장부를 만들어라. 그 얘기는 거꾸로 계속기업이 깨지는 순간에는 계속기업 이외의 가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 기 것만 하라. 손익 같은 거 할 때는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자세하게 안 보셔도 여기 뭐 글씨 막 작은 글씨 나와 있는데 이걸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IFRS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시험이니까 혹시 왜냐면 문제 내긴 좋잖아요. 우리 사시돈다니까. 다음 주 회계 기본 과정이 아닌 게 뭐냐? 다른 거 하나 왔으면 그렇죠? 그러면 걔는 틀린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여기만 잘 보라. 요것만 잘 보시라.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회계 정보가 여기 유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런 말 유용 이렇게 유익하다. 그렇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이 뭐냐고요. 여기 나와 있죠. 목적 적합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인데 이것도 좀 제목만 외워주세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요. 이게 예피죠. 무슨 뭐 필이 약간 느낌 나잖아요. 그죠? 예피죠. 그죠?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그리고 적시성. 그죠? 왜냐면 제가 회계 제일 처음 배울 때, 그때 가르쳐 준 교수님이, 여러분, 여기 뭐 피리 소리 들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피리가 이렇게 뭐 적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피죠. 그래서 들을 때, 교수님 이렇게 썰렁한 얘기하시, 근데 아직까지 생각나요. 그죠? 그래서 요거, 예피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적 적합성인데 사실은 이 목적 적합하다는 말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관련성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relevance라고 해서 관련성이니까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결정에 관련돼 있다. 만약에 내일 내가 뭐 소개팅 해야 돼요. 그럼 나올 사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휙 보여준 거죠. 보고 싶어요. 보통 보고 싶죠. 여기. 그죠? 사진 보고 내일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죠? 내일 갑자기 나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진은 내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그리고 적시성. 요 제목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측가치는 뭐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예측이 현실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도 이게 뭐 100억 날 거다.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확인, 피드백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확인을 통해서 다시 미래를 또 예측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예측가치 그리고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있죠. 적시성 뭐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그죠? 누가 건강검진 같은 거 제출하는데 10년 전 걸려. 10년 전 몸 상태하고 지금하고 다를 리가 없죠. 그죠? 저도 10년 전보다 보면 체중 한 10kg? 그럼 또 한 20년 전 한 20kg? 그 정도. 그러니까 몸 사이즈 다르.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선생님 옛날 그 동영상하고 지금 몸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미안해. 막 살찌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건강검진 제출하는데 저 10년 전에 이랬는데요. 그죠? 그걸 제출하면 얘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적시성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안 해요. 개월수로 얘기해요. 왜냐면 개월마다 애 상태가 완전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2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크기를 보면, 크기라고 하면 좀 그러시고, 그죠? 키라든가 이 몸 보면, 같은 나이 맞나? 그렇죠. 개월수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월에 태어난 애하고 11월쯤에 태어난 애하고 나이는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개월수 얘기. 그런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도 뭐냐? 변화가 막 빨라요. 그럼 얘네들은 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 같은 걸 알려줘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 가볍게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목적 적합성하고 아까 신뢰성이죠.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강조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짜 뉴스니 뭐니 뭐 이렇게 하는데 뇌피셜이니 뭐니 이렇게 그죠? 내 느낌에는 뭐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래도 막 궁금하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해.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니까 신뢰성을 가지려면 시간이 더 그러면 얘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니까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 하는데 당신 암이 그러니까 이러면 더 확인 막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먼저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이거 암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요거 목적 적합하다고 하는 거 빨리빨리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는 뭐냐 신뢰성을 완벽히 갖기 위해서니까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다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목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우리 어디 뭐 개발 정보 부동산 같은 거죠. 신뢰성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값은 이미 폭등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죠. 근데 분위기가 될 것 같아. 이게 목적 적합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는 요거를 잘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역시 여기도 용어 정도만 좀 봐두시고 밑에 보면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역시 요것도 제목 정도만 좀 외워두세요. 이게 뭐 표준검이죠. 무슨 뭐 칼 같지 않아요. 그죠? 표준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신뢰성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래서 표현 충실성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그걸 나타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성이 있어요. 그치? 중립성 뭐예요? 치우침이 없어야 되죠.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나오는 게 우리 언론이 중립적이에요. 사실만 얘기하라. 의견을 표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냥 있는 사실만 하고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글을 써내라. 그럼 중립성이 깨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우리가 해석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 사람의 취지라든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의도를 가지고 장부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죠. 검증 가능성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얘기와 B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하면 얘는 검증 가능하지 않은 그런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누가 뭐 잘생겼다, 뭐 누가 예쁘다, OX. 이때 검증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한두 개는 여기 찍히고 대다수가 여기 막 찍혀 이렇게. 이 사람 되게 잘생기고 되게 예뻐 이렇게. 그럼 이 정보, 이 사람이 잘생겼다, 좀 예쁘다는 거는 검증 가능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팽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다는 건 회사가 뭐 어떤 장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그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얘를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목적 적합성이란 말, 그리고 신뢰성이란 말,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자, 결국 회계는 뭐냐? 비교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보면 기관별이 있고 기업별이 있어요. 기업별은 뭐냐? A 회사, B 회사. 즉, 뭐냐면 삼성하고 뭐, 쉽게 말하면 현대, 뭐 현대하고 뭐 하나, 하나랑 SK 뭐 이런 기업들을 비교해야 돼,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 기업별 비교 가능성이다. 기업별 비교 가능성이 된다. 그러니까 회계는 결국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누가 더 이익이 잘 났는지, 누가 더 재무 상태 좋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비교하면. 그래서 결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장부 작성 방법을 통일로.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갭. 다 알고 있을 거예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갭의 필요성.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뭐냐? 그게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뭐 재경관리사 이런 것들은 IFRS가 이제 갭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우리 갭은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뭐예요? 삼성은 삼성대로 장부를 만들고 현대는 현대대로 장부를 만드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 누가 더 밥을 빨리 먹는지 한번 시합해보자라고 중국집 갔어요. A는 짜장면 시키고 B는 짬뽕, C는 볶음밥. 그래서 시간을 막 잽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짜장면 10초, 짬뽕 20초. 짬뽕은 뜨겁잖아, 이렇게. 그럼 짬뽕 20초, 너 늦다.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간별 비교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얘는 뭐냐? 우리 회사 전년도 올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올해 이익이 1,000억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1,000억 이익 자랑, 전년도 2,0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성적을 이제 공시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점 잘한 거 못한 거. 전년도 90점이었다고요. 못한 거죠. 전년도 70 잘한 거죠. 그러니까 80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우리가 장부를 만들 우리 비교식으로 해. 왜? 전년도 올해. 그래야지만 정보가 의미를 갖는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비교 가능성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요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공부에는 중심이 있고 격가지가 있어요. 아까 회계 순환과정 중심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격가지예요, 격가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래도 시험이니까 기본적인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 하나만 마지막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질적 제약 요인 등이 나와 여기 보시면 비용과 효익 간의 뭐 균형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써요. 원가 제약.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가가 있고 여기 효익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여행을 가면 행복해요. 즐겁고 돈 들어가요. 즐거움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즐거움보다 원가가 더 크면 여행 안 가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면 효익이 높아집니다. 원가도 따라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 뭐냐? 얘가 효익보다 크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원가 제약 또는 다른 말로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을 맞춰. 그 얘기 뭐 효익이 더 커야 돼요. 그 얘기는 효익도 별로 없는데 원가가 크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만 장부에 기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적절하게 그냥 대충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거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냥 우리가 이런 개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소모품이라는 게 있고 소모품 B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뭐냐? 12월 30일째 남아 있어요. 자산. 쓴 거는 비용이 된다. 근데 실무상은 이제 소모품이란 개정 과목이 없고 다 그냥 소모품 B. 다 비용 처리해야죠. 원래는 사용분, 미사용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사무실 제일 많이 쓰는 게 A4 용지. A4 용지가 가장 대표적인 소모품이자 소모품 B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무상은 뭐냐? 원래는 사온 다음에 12월 30일 실사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A4 용지가 얼마냐? 걔는 남아있는 거는 자산. 즉, 만약에 100만 원치 사왔는데 80만 원에서 20만 원 남아있으면 80만 원은 비용이고 20만 원 자산 처리. 근데 실무상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다 비용 처리한다. 왜? 얘를 자산 처리할 때, 비용 처리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거 할 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중요성의 관점이다. 그게 바로 중요성의 관점. 아무튼 이런 용어 같은 게 어떤 건지 의미만 좀 간략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